자,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는 법만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로 안 적으셔도 돼요. 내일 정리된 자료 나갈 거예요. 일단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npm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npm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좀 사람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속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ya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쓴다 그랬죠. 근데 이 yan이건 npm이건 쓰면은 그 컴퓨터 안에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면서 이 안에 각종 플러그인들을 다 다운로드 받는 거라고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리액트는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어도 이 안에 모듈이 거의 수백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한참 작업하고 나면은 최종 결과물이 한 5기가를 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안에 하드 파일들을 다 다운받아서. 얘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모듈을 쓸 거고 B라고 하는 모듈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A라는 모듈이 내부적으로 뭐 X, Y, Z라고 하는 모듈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npm install A라고 하면은 이 4개를 다운받겠죠. 근데 B라고 하는 모듈도 내부적으로 X, Y, Z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X, Y, Z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A하고 B가 있고 X, Y, Z가 있을 때 이 모듈 하나를 A랑 B가 이렇게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npm하고 yan은 이걸 똑같은 모듈을 이렇게 딱 중복해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중복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노드 모듈스 안에 폴더가 엄청나게 쌓여요. 실제로 노드를 창시한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한 얘기가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게 노드 모듈스 폴더를 만든 거래요. 근데 이미 얘가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멀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yan이 그 다음 버전인 yanberry라고 하는 두 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요즘 얘가 대세예요. 그래서 이 yanberry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생성하는 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명령 프롬프트 여셔야 되고요. 네, 같이 하시죠. 지금부터 진행하는 과정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은 단원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 건데 과정이 길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yan부터 좀 설치를 할 거예요. yan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컴퓨터마다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npm install -g ya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치면은 얘가 뭔가 깔아요. 자, yan은 설치가 됐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셔야 돼요. 우리 지금 리액트라고 작업 폴더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요. 그러면 이 작업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려면은 윈도우 폴더 여기 오른쪽에 빈 곳을 클릭하면 여기 경로 문자를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이 경로 값을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폴더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세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 시작 위치가 내가 명령어를 내린 폴더 위치로 맞춰져요. 명령 프롬프트 띄워갖고 내가 원하는 폴더 이동하겠다고 cd 명령어 일일이 다 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윈도우 한정이에요. 맥에서는 이거 안 돼요. 자, 여기서 yan create react app. 오늘은 프로젝트 이름 아무거나 입력하세요. 뭐 my react. 자,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요. 대문자 금지입니다. 대문자 입력하면 안 먹습니다. 에러 나요. 대문자 입력하면.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my react라는 폴더가 생성되고요. 프로젝트에 필요한, 그러니까 리액트를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본 모듈들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엔터 칠게요. 얘가 뭔가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적어도 1분은 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은 프로젝트로 이제 폴더가 생기고요. 이 폴더 안에 리액트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파일들이 생기는데요. 이 노드 모듈스 폴더는 직접 들어가 있지 마세요. 이거 정신 건강에 좀 안 좋아요. 들어가면 기본 모듈이 벌써 이만큼 스크롤이 장난이 아니게 생겨요. 이게 리액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 라이브러리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여기 폴더 개수가 859개래요. 생성된 파일의 용량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146메가는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성된 프로젝트 안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어가 얀 스타트. 얘를 가동하는 겁니다. 얘는요, 리액트는요, 스스로 독립적인 웹서버예요. 이 안에 노드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TP로 파일을 어디에 업로드해서 가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최종 아웃풋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개발하는 동안은 얘 스스로가 그냥 웹서버를 겸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노드가 가동되면서 웹사이트를 띄우고요. 얀 빌드는 작업된 결과물을 FTP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징을 해요. 우리가 작업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되게 많이 생성을 하거든요. 그걸 그냥 하나의 JS 파일로 다 묶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표준 버전이 ES6예요. 근데 얀 빌드를 거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ES5 버전으로 변환을 해요. 이 과정에서 웹팩과 그 바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구를 가동시킨다는데 뭐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공부하는 동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는 웬만하면 쓰시지 마세요. 이젝트는. 왜냐면은 얘를 이제 명령어를 내리는 동안 이제 꺼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웹팩과 바벨을 다 밖으로 꺼내버려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줘야 돼요. 정리하면은 얀 스타트가 웹사이트 가동, 단 작업하는 동안만. 얀 빌드는 FTP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패키징. 이거는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되는 게 cd my react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얀 스타트를 가동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동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얀 버전이에요. 얀 베리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가동하시지 마시고요.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에서 숨긴 항목을 키시면 이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git 연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가 git 저장소를 갖고 들어와요.
나중에 그냥 제가 따로 만든 저장소에 올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 .git이라는 폴더랑 .ign오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요거 지우면 그나마 용량이 조금 낮이고요. 자,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더 여세요. 자,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얀 베리 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얀 set 버전 베리.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세요. 얀셋 버전 베리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세요. 자, 버전이 바뀌면 이 상태에서 얀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한번 내리셔서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 한번 재설치를 하고요.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명령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폴더에 .yan-rcyml이란 파일이랑 package.json이란 파일 두 개가 있어요. 요 두 개를 각각 한 번씩 편집하셔야 돼요. 일단은 yan rcyml을 메모장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세요. 그럼 여기에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을 PNP로 바꾸세요. 이걸 이제 통칭 PNP 모드라고 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노드 모듈스라고 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모듈들을 이 폴더 안에 다 넣어요. 근데 PNP라고 해버리면은 이 폴더를 지워버리고요. 얘가 용량이 큰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지워버리고 그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압축해서 하나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완성했을 때 아웃풋 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package.json을 또 메모장으로 여셔서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ESLint config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시거나 아니면은 ESLint config의 이름을 뭐 앞에 X자 하나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어쨌건 ESLint config를 인식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다 저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얀 인스톨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요.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만 압축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압축된 상태로 보관이 될 거예요. 사실 이 얀벨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적용 안 하고 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까지만 하고서 바로 실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수업이 이걸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아요. 뭐 버전 바꿨다고 코드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적용 안 하면 그날 실습한 거 집에 가져가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용량이 워낙 커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얀 베리를 프로젝트 한참 진행하다가 도중에 적용하면은 이상하게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적용하고 진행하면은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 과정을 제가 정리된 페이퍼로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프로젝트 만드시고요 라고 하면은 그 페이퍼 보시고 그냥 이거 쭉쭉쭉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동해 볼까요? 자, 프로젝트 폴더에 지금 명령 프롬프트 띄워져 있으시죠? 얀 스타트라고 입력하시면 가동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이제 끄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파일만 들어가지 아까처럼 다글다글하게 많이 생기질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웹팩이 컴파일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웹팩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접속하려면은 이 주소 둘 중에 하나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웹브라우저가 아마 자동으로 뜰 겁니다. 웹브라우저 안 뜨면 직접 띄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 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전에는 요 로고가 돌아가는 로고였는데 안 돌아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제 작업 폴더를 열어야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과목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단원별로 폴더 다 넣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뭔가 만든다라고 하면 폴더 만들고 파일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파일이나 폴더 관리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생성하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반드시 치셔야 돼요. 내가 직접 폴더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 때도 작업 폴더 통째로 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여시면 안 돼요. 이 생성된 프로젝트를 직접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 메뉴 밑에 폴더 열기 들어가서 리액트 프로젝트 단위로 여셔야 돼요. 이렇게요. 생성된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만 딱 여셔야 돼요. 리액트 프로젝트가 다른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폴더가 좀 중첩돼서 열렸다. 그러면은 좀 쓰는데 이것저것 좀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제 알고 계신 웹개발 방법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웹개발 방법을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내일 실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그 맥락 잡기입니다. src라고 하는 폴더 안에 기본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페이지 자체가 좀 의리의리하잖아요. 보통 그냥 헬로월드라고 치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 기본적인 빈 백지 상태로 돌릴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드는데 CSS도 많이 쓰였겠죠.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CSS 우리한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pp.css와 index.css를 지울 건데요. 얘가 지금 웹 서버 안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라이브 서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변화가 생기면 바로 새로 고치면 돼요. app.css와 index.css를 삭제하면은 바로 에러납니다. 에러납니다. 파일 못 찾는다고 이렇게 에러나면서 되게 그 살벌한 페이지를 보여주죠. 그 밖에 불필요한 파일들이요. 로고, 웹 리포트, 셋업 테스트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app.js랑 index.js 요거 두 개만 필요해요.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삭제한 파일들 index.js에서 삭제한 파일과 관련된 애들을 임포트문을 날려줘야 돼요. CSS도 임포트합니다. CSS를 쓰는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 구문 파일 지웠으니까 이거 날려야 되고요. 웹 리포트 웹 비탈스라고 하는 파일도 지웠으니까 얘도 날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웹 비탈스 함수 호출하는 것도 날려야 돼요. 파일을 지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날리셔야 되는데 react.strict mode라고 하는 요 태그를 지우세요. 날리세요. 이게 strict mode라고 하는 게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을 감지해서 이 변수들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뭐 지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를 표시해주는 기능인데 개발용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켜놓으면 모든 소스가 두 번씩 동작해요. 안 쓰는 변수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콘솔.로그 찍었는데 두 번씩 나오고 백엔드랑 연동하는 코드 짰는데 백엔드랑 연동 막 두 번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얘는 날려버리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 따라 하셔도 되고 내일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app.js가 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인데 이미지도 img 태그 따로 안 씁니다. img 태그 쓰긴 하는데 사용하는 이미지도 임포트 해야 됩니다. png건 jpg건 다 임포트입니다. 이미지 지우고 app.css 아까 지웠죠? 여기 태그 복잡하니까 여기 좀 빼고요. 클래스 빼고 여기 그냥 h1 태그로 hello world라고만 적을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은 함수가 좀 자바스크립트 옛날 스타일이죠. 이거 이대로 가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ES6를 배웠으니까 화살표 함수로 좀 바꿔볼게요. const app은 이렇게요. 별 차이 없어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코드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그냥 보세요.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리액트 반은 먹고 들어가요. 웹사이트 레이아웃 잡을 때 웹사이트 레이아웃 잡으실 때요. 화면을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구성하시죠. 여기 뭐 이렇게 들어가고 광고 영역 있고 여기에 또 영역 있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영역 나누는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내가 코딩하기 편한 대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네모가 어떻게 중첩됐는가에 따라서 이 네모가 어떻게 중첩됐는가에 따라서 이제 HTML의 div 태그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리액트는요, 여러분들이 나눈 이 구조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씩 짜시면 돼요. 이 네모 박스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제목이 있고요. 아래쪽에 박스 2개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 안에 목록 정의 태그를 놓은 다음에 뭐 아이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목록 정의 태그를 놓고 아이템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게요. 뭐 여기 뭐 H2 태그로 중간 제목 하나 넣고요. H2 태그로 중간 제목 하나 넣고요. 요 두 개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은 태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파일로 쪼갤 때 어느 정도까지 잘게 쪼개고 싶은지 정하세요. 나는 요 단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래. 아니 나는 요 단위로 만들게. 아니 난 요거마다 만들래.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화면의 일부 영역을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HTML 파일을 만드실 일이 없습니다. HTML은 리액트에서 안 나옵니다. 여기에요. 뭐 mybox.js라고 파일을 만들게요. 리액트 기본 코드 구조가 이건 조금 많이 나왔고 요래요. 처음에 이제 리액트의 기본 기능을 임포트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쓰기 때문에 안 가져와도 되고요. 화면의 일부를 함수인데 HTML 태그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여기서 화면의 일부를 코딩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H2 태그로 넣고 목록 정의 태그 넣고 li 태그 넣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뭐 별다른 거 없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리턴하네? 신기하다. 그 정도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죠. mybox라는 이름의 나만의 태그를 만든 거예요. mybox라는 이름의 나만의 HTML 태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약간 비유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 이상 확 와닿게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쓰냐? 여기서요. 좀 전에 만든 자바스크립트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 뭐 hello from /mybox. 그럼 mybox에서 이 mybox.js에서 지금 이 함수를 익스포트하고 있죠. 그럼 이게 익스포트 되는 이 mybox라는 함수가 hello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hello를 호출하면은 이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는 이걸 리턴 받을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구조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 hello를요.
마치 HTML 태그 쓰듯이 씁니다.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리액트입니다. 화면을 조각조각 내서 조립하는 거예요. 나만의 태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이 마치 HTML처럼 생겼지만 HTML은 아니고요. JSX라고 해서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위해 만든 자바스크립트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HTML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예요. 이 안에서 if문, for문 다 들어가요. 배열, 맵 함수도 나오고 나중에 여기 가면 문법이 난리 부르스예요, 진짜. 되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HTML은 대충 적어도 좀 봐주는 맛이 있죠. 자바스크립트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틀려도 에러예요. 대표적인 거. 제가 CSS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CSS 공부할 때 안 계셨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BR 링크 REL 뭐 스타일 시트 뭐 href 한 다음에 뭐 style.css 하고서 이렇게 많이 쓰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겠죠. 원래 HTML 표준 문법은요, 닫는 태그가 없을 때는 뒤에 슬래시를 넣는 게 원칙이에요. 옛날 버전 XHTML은 이거 없이 하면 원래 다 에러났어요. 근데 웹브라우저가 좀 착해져갖고 대충 봐주는 거거든요. 리액트는 이런 거 짜놓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BR 하나 넣어보죠. BR 그냥 가로 닫아볼게요. 바로 에러 떠요. 자, JSX 클로징 태그 포 BR. BR을 위해 닫힌 태그가 없대요. 마침 태그 없으면 무조건 에러예요. 슬래시 넣으셔야 돼요. 이런 데서 되게 실수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CSS를 짰다. 그럼 클래스로 많이 들어가죠.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클래스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입니다. 우리 객체 지정할 때 클래스 배웠잖아요. 그래서 CSS 넣을 때 클래스라는 속성을 쓰시면 안 돼요. 클래스 네임으로 바뀝니다.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엄청 따집니다. 얘. 이제 HTML은 여러분들이 알던 걔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리액트 기본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한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mybox.js라는 애를 app.js가 불러와서 자기한테 낑겨 넣었죠. 그쵸? 아까 제가 mybox라는 애를 app.js에 넣은 거죠. 그리고 리액트의 원래 구조상 index.js라는 파일에서 이 app.js를 끌어다가 또 자기 태그처럼 써요. 얘가 index.js라는 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mybox가 갖고 있는 HTML 태그와 여기에서 구성된 HTML 태그가 다 범벅이 돼갖고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 HTML 구조 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로 HTML 태그 만들잖아요. 이 구조를 자바스크립트로 표현을 해요. 이거를 document.getElementById 루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한테 뿌려요. 이 앱이 갖고 있는 내용을. 그럼 이 루트라는 아이디는 어디 있느냐? public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보면 index.html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HTML 태그 안에 내용 아무것도 없고요. id가 루트인 div 태그나 꼴랑 있습니다. 리액트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생성하는 거 했었죠. 이 JS 파일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JSX, 즉 가짜 HTML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여기에다가 출력해주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한 다음에 그 어펜드 차일드 했던 그게 기본 동작 방식이에요. HTML은 손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리액트로 만든 페이지는요, 화면에서 아무리 이렇게 새롭게 나와도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HTML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면서 실시간으로 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개발자 도구에선 나오지만 이 루트라는 div 태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애지 실존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액트의 가장 큰 단점이요,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돼요. 그게 리액트의 가장 큰 단점이자 실무에서 못 쓰는 이유예요. 실무에서 리액트 안 씁니다. 회사 사이트 열심히 만들었는데 검색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안 써요. 그래서 리액트는 진짜 안 써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리액트의 가공된 버전이 있어요. 그게 Next.js예요. 이 Next.js라고 하는 애가 리액트를 그대로 안고서 한 30% 정도 뭔가 더 추가된 애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리액트를 먼저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ext.js는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요. 자, 기본적인 개요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내일 좀 더 제대로 된 예제로 만들어서 그 정식으로 자료 배포해드리고 이제 실습하실 수 있게 준비할게요. 오늘 프로젝트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리액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